안녕하세요. 다다르꽃TV 권보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많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먼저 한국에 오신 후에 한국에 정착한 다음에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식으로 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문화 청소년들 가운데 중도 입국 청소년의 수가 가장 적기는 하지만 또 다문화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류가 또 중도 입국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이주여성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니까 또 낯설죠? 네,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막 밥 먹던 사이였는데.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선생님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황세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300점 어머님이시군요.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들은 몇 살인가요? 지금 아들은 16이고요. 네. 이제 딸은 14살이에요. 그러면 중3, 중1. 네네, 그쵸? 맞아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군요. 네,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다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까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너무 자랑하셨는데 아드님이 며칠 전에 과학 시험을 봤는데 한 개를 틀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워낙 이제 평소에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이제 과학을 조금 좋아하기는 해요. 음. 근데 이제 하나 틀렸다고 18점 맞아서 오더라고요. 만점 20점인데. 네. 그래서 이게 잘한 건지 네. 한번 자랑을 해보긴 했어요. 네. 네. 자랑 아니고 막 걱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네. 결국 자랑이었던 걸로.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다문화 청소년이고 중도 입국 청소년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성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모르고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업을 잘 못 따라가고 우리가 공부를 못할 것이다. 약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주시는 전형적인. 아니에요.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본보기가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선생님의 처음 아이들과 함께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과 남다른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저한테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처음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큰애가 16살이다 보니까 네. 제가 16년 전에 한국에 왔겠죠? 그때가 네. 2004년도였거든요. 네, 처음에 2004년도에 입국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는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고는 2018년도에 애들이랑 이제 다시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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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착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네, 그렇죠. 아직 2년치 안 됐죠. 네. 그런데 과학을 지금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2018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네, 그렇죠? 맞아요. 좀 힘든 시기예요. 대체적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오는 경우가 조금 많고 네. 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들어오면 좀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한국에 처음 2018년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한국어를 아주 잘했겠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애들이 중국어 하는 거에 습관이 돼 있어서 평소에나 이제 학교 가서나 무조건 중국어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어는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태예요. 아,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특히 둘째가 말을 너무 잘해요. 아, 말을 잘해요, 네.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음. 감성이 남자들보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빠르고. 네.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죠.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예비 학교를 거쳐서 네, 그렇죠? 맞아요. 예비 학교를 거쳐서 일반 학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예비 학교에서 대부분 한국어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하고 그 공부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기본 생활 한국어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면 일반 학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있으면서 일단은 충분한 상의를 애들이랑 이제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일단은 예비 학교 가는 것보다 일반 학교를 가는 거를 원했어요. 아. 예비 학교 가는 거는 이제 조금 시간 낭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제 한국어 수업을 좀 비중을 좀 많이 두다 보니까 일반 수업은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한국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학습하는 거에 조금 별수는 있을 수 있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냥 예비 학교를 포기를 하고 좀 힘들더라도 일반 학교로 가게 됐어요. 아, 그럼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바로 잘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들어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강의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100% 알아듣는 것도 아니었었고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100%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얘기다 보니 이제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고 하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힘든 만큼 더 노력을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분을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예비 학교 가기 전에 바로 일반 학급을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일반 학급에 가기 전에도 어떤 단계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애들을 학교 보낼 생각을 바로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한국어부터가 우선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다가 다문화 센터를 찾아가게 됐었는데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었고 그러고 이제 바로 일반 학교로 들어가면 한국어 익히는 데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일반 학교에서 정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애들은 오히려 제가 걱정한 의외로 좀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바로 이제 친해지고, 그리고 선생님도 조금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네. 학교에 들어가서 혹시 뭐 다른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또 다른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러셨던 것도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한국 학교는 오후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오면 일단 한글 공부를 많이 시켰고 학교 갈 때도 한글 책을 꼭 한 권은 챙겨서 보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한글 공부를 조금 더 이제 알아봤었는데 검정고시 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조금 잘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검정고시 학원이요? 네, 아, 그래서 네. 애들을 3개월 동안 좀 저희 집에서 좀 멀기는 해도 이제 좀 힘들더라도 애들을 데리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었어요. 그때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 학원 네. 어려웠을 텐데. 네, 근데 검정고시 학원이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도 좀 많이 있고, 네, 많이 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배운 게 애들한테는 제일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특히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검정고시 학원에 대한 거였는데요. 네. 검정고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받아들이고 또 한국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배경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교육이다 보니까 배경 지식 교육보다는 이제 한글 공부와 기초 한국어에 좀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검정고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배경 지식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도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그런 배경 지식과 한국어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공부는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잘 적응을 하는 건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어머님의 정성과 노력이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중도 입국 청소년 자녀들의 어머니나 아니면 좀 입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애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같이 한국에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랑 유대감도 좀 있어서 애들 컨트롤하기가 조금 편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다른 가정에서는 중도 입국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한국에 와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대감 형성을 조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이랑 대화를 조금 많이 나누고 애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고 애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낯선 것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낯선 거는 더 어마무시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른들은 그래도 사회에 조금 생활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강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문화 충격이 좀 상당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새로 한국으로 다시 초청을 하시거나 같이 입국을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알아주시고 귀 기울여서 진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청소년들 중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던 시절이 조금 긴 경우도 있고 또 어머니가 되게 낯선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어머님들은 또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고 네. 빨리 한국어 배워서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기는 오지만 그 시간이 누구나에게 다 똑같지 않다는 점.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어머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차에도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실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저희 다다르고 TV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하는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